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영상은 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들로 좀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 국내장은 쉬지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미국 반도체는 움직이고 엔비디아 흐름도 이어지고 금리와 환율도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유가, 지정학 리스크, 미국 선물, 외국인 포지션까지 전부 시장 안에서 계속 계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장 시작했을 때 주말과 월요일에 쌓인 변수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하냐? 분명히 지금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 분위기로 넘어갔고요. 지정학 리스크도 완화 기대가 붙었죠. 금리도 무섭게 튀는 흐름에서는 일단 한숨 돌린 것처럼 보이고요. 유가 부담도 앞선 공포보다는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AI 수요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한꺼번에 쌓이면 개인 투자자는 거의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휴장 이후 장 시작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 뉴스가 바로 내 계좌 수익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좋은 뉴스에 누가 돈을 붙이느냐예요.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까지 번지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화요일장이 열렸을 때는 오른다, 내린다, 맞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좋은 뉴스에 진짜 돈이 붙는지,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노사 이슈부터 봐야 됩니다. 이번 타결을 그냥 파업 안 하게 됐네? 이 정도로 보면 너무 얕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노사 문제는 단순히 직원들 월급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라인, 핵심 인력, 성과급, HBM 공급 일정이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HBM은 그냥 만들어서 팔면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수율을 맞춰야 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로 계속 볼 수 있느냐? 시장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이번 이슈를 파업하냐 안 하냐로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골든타임에 내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느냐? AI 반도체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믿고 물량을 맡길 수 있느냐?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한국 반도체 대표주로 편하게 담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뉴스 제목을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뉴스 뒤에 있는 생산 안정성, 고객사 신뢰, 수급 안정성을 봅니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자사주 지급 구조가 들어간 것도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 회사 주식을 통해 보상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회사와 직원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묶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직원도 같이 보상받는다.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걸로 모든 갈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총파업으로 생산 리스크가 커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연휴 끝나고 장이 열렸을 때입니다. 장 초반 빨간불, 파란불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움직임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예요. 개인이 흥분해서 사는 건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지, 기관이 받쳐주는 건지, 프로그램 매수가 붙는 건지, 아니면 장 초반에만 기대감으로 튀었다가 큰 돈은 조용히 빠지는 건지 이걸 봐야 됩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휴장 이후 시장이 다시 열릴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국내장은 쉬지만 해외장은 움직이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 반도체가 움직이고 엔비디아 흐름이 바뀌고 금리와 환율이 바뀌고 유가와 지정학 뉴스가 다시 쌓입니다. 그럼 화요일 아침에는 그 모든 재료가 한 번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 10분, 30분만 보고 이제 끝났다. 역시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초반은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시간입니다.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오후까지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는지, 기관이 받쳐주는지, 반도체 업종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코스피 대형주로 돈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심장이고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대표 종목이고요. 반도체 ETF, 패시브 자금,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 깊게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삼성전자 주주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화요일장 시작하고 나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 대형주 수급, 외국인 매매, 환율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일 때 항상 삼성전자만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장주로 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가장 유동성이 큰 곳으로 먼저 들어오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사고 팔기 편하고 외국인도 들어오기 쉽고 ETF 자금도 붙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확인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였네? 그럼 HBM 밸류체인은? 그럼 전공정 장비는? 그럼 후공정 패키징은? 그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이렇게 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를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큰 돈이 대장주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 아직 덜 오른 자리, 아직 시장이 덜 본 자리, 다음 실적이 붙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봐야 할 건 이미 본이 지나간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가는지, 전공정 장비로 가는지, 후공정 패키징으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그냥 미국 기술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서버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고요. GPU 수요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 옆에 붙는 HBM, 고용량 D램, 서버용 SSD 수요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닥수만 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매출 잘 나오고 이익 잘 나오면 역시 엔비디아다 하면서 시장이 바로 환호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잘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실적 좋은 건 알겠어. 블랙웰 잘 팔리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뭐야?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의 다음 스토리가 곧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의 다음 스토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으로 밀고 루빈 플랫폼을 다음 세대 핵심으로 가져가고 AI 네오클라우드, 국가 AI 인프라,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까지 시장을 넓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요. 고성능 D램이 필요하고요. 서버용 SSD가 필요하고요. 첨단 패키징이 필요하고요. 전력 인프라,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스토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전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최근 시장이 하이닉스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직접 연결성을 시장이 더 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더 무거운 종목입니다. 지수와 동조화돼 있고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 전체를 같이 끌고 가야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움직이냐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대장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베라루빈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시장은 바로 묻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은 누가 공급하느냐? 성능 문제는 해결됐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HBM4는 단순한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병목입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GPU가 뇌라면 HBM은 그 뇌에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주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시장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경기 회복주로 볼 거냐, AI 인프라 핵심주로 볼 거냐, 이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시장이 무서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반도체 한번 반등하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돈 버는 구조 아니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가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요즘 외국계에서 말하는 구조적 성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일회성 반등이냐, 몇 년짜리 성장판이 열리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파운드리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판은 TSMC, 삼성전자, 인텔이 각자 다른 카드를 들고 싸우는 구조입니다. TSMC는 압도적인 고객 신뢰와 수율을 갖고 있고요.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묶을 수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히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는 부족합니다. 메모리, 로직, 패키징, 전력 효율, 고객 맞춤 설계가 한꺼번에 연결돼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힘을 보여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전력 인프라도 연결해야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AI 칩이 늘어나면 반도체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 변압기, 냉각 시스템, 원전,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잘 간다는 건 AI 서버 투자가 계속된다는 뜻이고요. AI 서버 투자가 계속된다는 건 전력 인프라 투자도 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뉴스 하나만 봅니다. 큰 돈은 그 뉴스가 어느 산업까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조선주와 엔진까지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은 반도체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선박, LNG 추진선, 군함, 엔진, 발전용 엔진, 데이터 센터 전력 백업까지 연결되면서 조선과 엔진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와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선이면 배만 봤습니다. 지금은 배, 에너지, 방산, 전력, 엔진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반도체가 AI 인프라의 두뇌라면 전력과 엔진은 그 인프라를 돌리는 심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기기와 조선, 엔진 쪽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좋아도 금리가 시장을 누르면 시장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으로 돈을 더 벌고 AI 서버용 메모리로 돈을 더 벌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시장이 그 기대를 미리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큰 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앞으로 돈 더 벌 것도 알겠어.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굳이 지금 이 가격을 다 주고 사야 돼?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잠깐 멈춰서 다시 계산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보고요. 달러 강세도 보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고요. 한국 시장 전체 리스크도 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환율에서 크게 까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치킨 시켰는데 배달비가 치킨값만큼 나오면 입맛 떨어지잖아요.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장 시작하고 나서는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사면 강한 신호고요. 환율이 불안한데 주가만 움직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 금리도 봐야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는데 요즘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돈이 거의 공짜였던 나라입니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나라죠. 그런데 일본 장기금리가 올라오면 전 세계에 풀려있던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싼 엔화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자산에 투자한 돈이 많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이 돈들이 다시 계산합니다. 굳이 해외 위험 자산에 계속 있어야 돼? 이 질문이 나오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와 실적의 싸움입니다.
금리라는 브레이크가 강해도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엔진이 더 강하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기대가 약해지면 금리 브레이크가 바로 작동합니다. 이게 휴장 이후 시장이 다시 열릴 때의 핵심입니다. 좋은 뉴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돈은 얼마나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실적 전망이 더 좋아지는데,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데,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장 시작했을 때는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 전체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환율과 금리가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코스피 8000 시나리오를 꺼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뉴스로 잠깐 반응하는데 외국인은 팔고 환율은 불안하고 금리는 튀고 반도체 주변주는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급등 이후 숨 고르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마치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죠. 국내장이 하루 쉬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미국장이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고 반도체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국내장에서 바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화요일장이 열리면 이미 뉴스가 쌓여 있고 호가창은 한 번에 반응합니다. 그때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사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 커뮤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 번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시장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HBM, 전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큰 돈이 반도체에서 먼저 수익을 만들고 그 다음 아직 덜 오른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미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 HBM, AI 반도체, 코스피 8000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만 보면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시장의 중심에 섰는지, 그 돈이 반도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갈지,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렸던 전자책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담은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떤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지를 풀어낸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빠릅니다.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따라가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가 완화되면 바로 HBM 기대감이 움직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장비주까지 한 번에 반응합니다. 반도체 거래 대금이 터지면 증권주가 움직이고 환율과 금리 흐름이 바뀌면 금융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 봐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다음에 왜 HBM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그 지도가 있어야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드려도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립니다.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아,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아, 화요일장 시작하면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되는구나. 근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흔들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확 올라오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랑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받아놓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라 장을 보기 전 기준 잡고 장중에 흔들릴 때 다시 보고 끝난 뒤 복귀할 때 쓰는 실전용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시고요. 남들이 돈 버는 거 부러워만 하는 건 오늘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다음에 돈이 이동할 길목입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자리를 먼저 보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휴장 이후 시장이 다시 열릴 때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